야이르 라피드는 조기 총선과 이스라엘 의회 해산을 다음 주라도 즉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베냐민 네타냐후 연정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반민주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피드는 의회에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부패와 증오의 여름을 덮지 말고 10월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피드는 최근 전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와 함께 바야하드라는 새로운 공동명부로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야하드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크네셋이 해산된다면 선거는 이르면 8월에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반응과 통찰을 위해 스튜디오에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적 수싸움과 통합,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기 선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베니타, 야당 대표가 조기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아직도 영국 제국의 일부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영국 의회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야당 대표의 사무실이 의회 본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가장 영향력이 적다는 점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결정을 혼자 내릴 것입니다. 현재 그는 선거를 최대한 늦추는 데 관심이 있으며 선거가 실제로 열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어떤 승리나 발표 혹은 중요한 성과를 기다려야만 유권자들에게 보세요, 투표하러 가세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 국민들, 미국 국민들,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에게도 의심의 여지 없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협정을 확장한 뒤에 선거에 나서서 자신이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의 중재자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죠. 선거가 열릴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기는 10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새 정부가 들어설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다면요. 그래서 가디 아이젠코트가 리쿠드보다 훨씬 더 큰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리버만과 함께 두 정당이 합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베네트와 라피드가 함께하는 비아카드 당과 합류해서 네타냐후에게 상당한 도전을 하려고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자신의 지원 세력을 데려올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베네트와 네타냐후의 양자 대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결국 나프탈리 베네트와의 대결이 되는 셈이네요.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의 현재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10월 7일 이후 그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오래 버티고 여론조사에서 그가 베네트와 박빙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제가 네타냐후에게 유리한 아랍 국가들과의 평화 체결이나 군사적 성공 같은 것이 될까요? 아니면 10월 7일 전후 그의 실패가 쟁점이 될까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고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였죠.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암시되었습니다. 그가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거는 10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7일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날짜가 될 것입니다. 그가 정말 책임을 지고 싶다면 내일이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네세트가 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법무장관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들은 언론을 겨냥한 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들은 예시바 학생들을 진집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7일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최우선 순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요? 최우선 순위는 네타냐후의 지지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이 법조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지지층은 언론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크네셋이 해산되기 전에
입법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길 사람들이 투표에 나서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안보 문제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병 면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초정통파의 군복무 회피에 가장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0월 7일 친구와 가족이 살해된 것에 가장 분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가장 분개해서 그 압력을 막기 위해 네타냐후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에 분개하고 안보 때문에 네타냐후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그를 지지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일, 즉 10월 27일이나 그보다 조금 이르든 알게 될 사실입니다. 언론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선전전에서 잘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를 탓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나라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생각하면 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이 내러티브 전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그 점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총리였고 10월 7일에는 외신 담당 대변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봇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에 관한 책을 쓰고 있지만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마침내 CP 호토벨리를 국가 공공외교국장으로 영국 대사를 지낸 매우 유능한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길 호프만, 런다운의 스튜디오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선거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네요.